20년 과학 지문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하여 전 세계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대. 19세기 초에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지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이때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래.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냐는 말해줄 수가 없대. 그럼 얘의 단점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요거를 한 거지. 시도한 끝에 1905년에 러더포드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했대. 얘를 이용해서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대.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해서 암석 내의 우라늄 양을 측정해서 암석의 연대를 계산했대.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개선되어 갔으며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더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대. 그러면 이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해서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였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대.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있어. 이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돼. 탄소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는 6개고 산소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는 8개래. 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 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1이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동위 원소가 무엇인지 나한테 아까 동위 원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잖아. 어떤 게 동위 원소라고? 똑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원자 핵에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게 동위 원소야. 중성자 수가 다른 거. 그래서 예를 들었지. 예를 들면 탄소의 경우는 탄소 12는 원자 핵에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이며 얘는 양성자 6개랑 중성자.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 거잖아. 이런 동위 원소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예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했네. 한편 자연계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대.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의 이유로 본래 원자 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대.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중성자에 비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 핵이 스스로 방사성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 붕괴라고 해. 그럼 뭔가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불안정한 원자 핵이 스스로 방사성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 일단은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게 요거네. 동위 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네.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불안정한 아까 안정됨으로 간댔지?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 핵으로 변하네.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었어. 예시.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서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서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류의 원자 핵으로 변했네. 붕괴 전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모원소, 그 다음에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 거야. 붕괴 전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 14는 모원소고 안정된 게 질소 14가 자원소겠네. 그럼 또 개념이 나왔어. 붕괴 전에
붕괴 전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모원소, 그 다음에 모원소의 방사선 붕괴에서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안정된 거지. 자, 방사선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대. 얘네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대. 자,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반감기. 자,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대. 모원소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자,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남은 모원소 개수가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어서 처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는 또 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했어. 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 자,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는 1대1이래. 자, 두 번째 반감기는 3대1이고 세 번째는 1대7로 된대. 자,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자, 탄소 14는 5730년. 얘는 이렇대.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이런 것도 잘 나오지.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와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대. 자, 가령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늄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의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이 암석의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면은 자, 1대3 아까 뭐라고 했어? 두 번째 반감기를 했지?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 암석은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야.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으니까 아까 포타늄 44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개념을 우리가 이제 봤어. 그럼 일단 동위 원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자 핵에 있는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게 동위 원소야. 근데 너무 많은 그 붕괴 전에 여기 방사선 동위원소 원소인데 이제 안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자원소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 여기 반감기랑 이런 것들도 개념까지 설명을 했어. 자, 그럼 1번에 위클리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지금 동위원소 개념하고 얘를 막 들었지. 답은 1번이지. 그다음 2번에 17번에 너희는 2번이지. 위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완전하여 붕괴되는 아까 있었지. 불완전해서 그 다음에 질소 14의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자, 보면 되지. 질소 14 원자 핵 어디 있었어? 자, 여기 보면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질소 14가 된다 했지? 그럼 얘도 맞는 거네. 이제 나는 요 목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 17번에 그 다음에 3번에 자,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아까 있었지.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했지. 자, 17번에 3번. 답은 3번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8번 문제를 많이 틀려가지고 내가 영상을 찍는다고 했는데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야. 자, 그림은 어떤 방사선 원소가 붕괴할 때, 가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거라 돼 있어. 자, 암석 S가 생성될 때 방사선 동위원소 가를 함유하고 있고 가는 자, 다른 요인에 대한 변화는 없었대. 자, 이 암석의 방사선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었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표를 보는데 얘는 지금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지. 아까 줄어드는 애가 모원소였어? 자원소였어? 여기 어디 있었더라? 일정한 시간이 계속 지나면 모원소 개수가 원래 개수 절반으로 줄어든댔지.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애가 얘가 모원소겠지. 그럼 늘어나는 애가 자원소겠지. 그럼 얘가 자원소겠네. 그러면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었어. 아까 1대3은 보기에서 몇 번의 반감기를 거친댔어?
두 번째 반감기에 1대 3으로 된댔잖아. 그러면 얘는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지. 그럼 얘가 지금 보니까 암석 S가 시간을 봤을 때, 미친 시간을 봤을 때 여기 1대1로 같아지는 이 지점 2억년이네. 자, 1대1로 아까 비율이 같아지는 이게 첫 반감기지. 두 번째 반감기가 1대3이 된댔잖아. 그럼 두 번의 반감기를 거친 거니까 2억년에 두 번이니까 생성된 시기는 4억년 전. 맞지? 자, 그 다음에 2억년이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 자, 네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6분의 1로 줄어든대. 자, 네 번의 반감기네. 그럼 아까 여기 본문에 있었지. 첫 번째 반감기에 그게 처음에 반으로 줄어들고 두 번째는 4분의 1을 했고 그 다음 8분의 1이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16분의 1로 줄어든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모원소와 자원소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년이다. 맞지? 아까 1대1은 첫 반감기라고 했으니까 2억년 맞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감소한다 했는데 아까 모원소가 줄어들 만큼 자원소의 개수는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지? 어디에 있었어 그 말? 여기 있잖아. 자원소가 늘어난다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게 몇 번이지? 18번에 5분에 대한 근거가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만큼 값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고 하면 애들이 좀 전반적으로 겁을 좀 먹기도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할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유 있게 좀 읽어보면은 내용 이해가 아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본문이랑 연관시켜서 적용하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